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시험 강의를 담당하는 이재지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시험에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본 강의는 우리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서 보는 어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방대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엑기스로 쪽쪽 뽑아서 우리 이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본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시간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경기 분석이죠. 예, 경기 분석에서 1과목이 경기 분석인데 자, 경기 분석은 여러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기 변동의 개념과 측정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론과 그 다음에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예측 방법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경기 분석에서는 여러분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경기 변동의 개념과 측정,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문제 정도, 역시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3번 경기 변동 이론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예측 방법에서 2문제, 그래서 총 8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각 파트별로 좀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첫 시간은 어떠한 내용을 배울지 한번 우리 핵심 포인트 잡아놓고 들어갑시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는 부분은요. 첫째, 경기 변동, 다른 말로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경기 순환은 같은 말이고 이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시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빡빡빡 좀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이죠. 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보셔야 돼요.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 빡빡빡 표시해 놓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세 파트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경기 변동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라는 말을 사용하죠, 경기. 야, 너 어떠냐? 요즘 경기 어떠냐? 이런 말 많이 물어보죠. 아, 죽겠어. 요즘 물어보는, 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대답하는 분이 다 뭐랍니까? 죽겠답니다. 이렇게 쨍하고 해 뜨는 업종,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실물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취업을 했으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예, 그런 거죠, 자, 근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가 뭐냐? 그 얘기죠. 자, 여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라는 것은 여러분 특징이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다라는 거죠.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말하는 거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라는 것은 한 나라의 이 경제에 있어서 이 어떤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말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실물 부분, 뭐가 있습니까? 소비라든지요, 또는 생산이라든지요, 또는 투자라든지요, 또는 고용, 이러한 실물 부분이라든지요, 또는 화폐의 수요나 공급과 관련된 금융 부분이라든지요, 또는 수출과 수입, 이러한 해외 부분이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바로 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상당히 이 해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어떤 실물 부분이라든지 금융 부분이라든지 해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바로 뭐라 한다? 경기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경기는 어떤 사이클,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냐? 경기 순환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 순환이 뭐냐? 이것은 어떤 총체적인 경제 활동의 경제의 여기죠.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변동하는 현상을 바로 뭐라 한다? 경기 순환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특히 주의할 건 국민경제 전체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경기 순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장기적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변동.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로 넘어가는데 이때 경기 순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4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4분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분법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법과 2분법인데 4분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요 회복, 그다음에 회복 다시 한번 지어볼까요? 자, 그래서 회복, 그다음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꽃을 태우는 거죠. 호황. 그다음 불꽃이 딱 타다가 이제 후퇴하는 거죠.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 깊게 내려가는 불황. 이 네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4분법입니다. 다만 현실 쪽에서 이러한 회복과 호황 그리고 후퇴와 불황을 현실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로 하자. 이게 바로 2분법으로서 확장과 수축. 그래서 회복과 호황을 합쳐서 확장 그러는 거고요. 후퇴와 불황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수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2분법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경기순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기준순환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국면의 전환이 발생하는 시점, 꺾이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꺾이는 시점. 그래서 경기 전환점을 바로 뭐라 한다? 기준순환일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경기 정점, 꽃점이죠. 꼭지점. 그리고 경기 저점, 저 바다. 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바로 뭐라 한다? 기준순환일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주기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어떤 경기 순환이 한 차례 완결되는 내 소요되는 기간을 바로 뭐라 한다? 순환주기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정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하나의 정점에서 다음의 정점까지의 기간을 바로 뭐라 한다? 순환주기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환 진폭이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꼭지점과 아래점, 그래서 즉 정점과 저점과의 차이를 바라보란다. 순환 진폭이라 한다. 요거를 한번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경제는 어떤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는 산업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등으로 해서 경제가 올라가게 되죠.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성장 추세라고 합니다. 성장 추세. 경제가 시간이 흘러서 성장된다는 얘기죠. 요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경제 성장 이론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굴곡을 가지면서 올라가더라 그 얘기죠. 이때에 바로 요 가장 밑에 점, 요 바닥점을 바로 뭐라 하냐면 저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점, 요걸 바로 뭐 꼭지점, 정점이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점. 그러면 이때 어떤 저점에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선 올라서서 이제 화랑 아주 태우는 거죠. 불꽃을 태우리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호황. 다른 말로 화랑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어느 정도 꼭지점을 찍으면 이제 불꽃이 살살 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후퇴. 꺾어진 거죠. 그다가 이제 저 밑으로 꼭 아주 내다 박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불황 그러는 거죠. 불황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4분법이라 한다. 그 얘기죠. 4분법. 그래서 회복, 호황, 그다음에 후퇴, 불황. 그런데 문제는 회복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요 회복한 후에 호황까지를 어느 시점에서 구분할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거를 합쳐서 그냥 뭐라 그런다, 여러분? 확장이라 한다. 확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하면서 불황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후퇴부터 불황까지 요 구분선을 현실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후퇴와 불황을 합쳐서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수축 국면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2분법이라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4분법과 2분법은 바로 요걸 말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저점으로부터 요 하나의 저점부터 다음의 저점까지의 소요되는 기간, 요걸 하나의 어떤 순환 사이클이라는 거죠.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순환 주기라 한다. 순환 주기라 한다. 그 다음에 요 정점부터 요 저점까지 요거를 바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순환 진폭이라 한다. 순환 진폭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정리 잘 되시나요? 깔끔하죠?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우리 경기 순환의 구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특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경기 순환의 구분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시면서 4분법과 2분법 구분, 그다음에 기준 순환일, 순환 주기, 순환 진폭이 뭐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순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의 특징, 뭐 가볍게 한 번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자,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떤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경기의 기복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성장 순환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계속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가 성장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증가했던 거죠. 그래서 1972년 3월 우리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을 작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최근까지 총 9번의 경기 순환이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지금 10번째의 순환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은 한 번, 즉 저점에서 정점에서 정점까지 한 번 순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평균 순환 주기가 평균적으로 49개월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점에서 저점, 정점에서 다음에 정점까지, 여기를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순환 주기라는 거죠. 요 기간이 약 49개월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확장 국면 회복과 호황 요 단계가 평균적으로 31개월이 되고, 수축 국면, 즉 후퇴와 불황을 합친 기간이 보통 18개월 정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순환은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보다 길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제. 자, 이번에는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 2개 빡빡빡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실물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뭐죠?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 이걸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GDP라는 거죠. Gross Domestic Product.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좋습니다만 제가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내 총생산 GDP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국민 총생산, 소위 말하는 GNP죠. GNP. 이거는 국민 총생산이죠. 국민 총생산. 이랬을 때 여러분 GNP와 GDP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즘은 가장 어떤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GNP를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봤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국제 자유와 어떤 물적이라든지 또는 인적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국내 총생산, 즉 GDP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 총생산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소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생산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어떤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라면 국내 총생산은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즉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DP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서 일정 기간, 여기서 일정 기간에서 뭐 분기라든지요, 뭐 연별 뭐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서, 요거 꼭 집어내야죠, 여러분.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최종 재화, 여기서 최종 재화라는 것은 중간재를 제외한 걸 말하는 거죠. 중간재를 제외한 최종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액을 바로 뭐라 한다면 GDP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상관은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 특정 지역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저런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에는 그